네, 직장인의 투자 TV의 직장인입니다. 오늘은 2월 27일이고요. 설날이죠.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이런 날일수록 좀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어피트 앱 보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에 좀 집중하면 또 예, 괜히 어피트 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.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그 기분이 전파가 되거든요.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런 쉴 때는 어피트 좀 최대한 안 열려고 해요.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가격이 올라 있더라고요. 그렇고 그 뭐 주변에서 걱정해 주실 수도 있고 코인 투자한다는 거 알면 주변에서 이제 가격으로 조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좀 연연했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머지않은 미래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버티면 된다. 기다리면 된다. 그 한 4일 전이었나요? 그 CPI 지수가 일봉이고요. 일본 기준이고 CPI 지수 발표가 좀 예상외로 괜찮게 나오면서 가격이 7만을 좀 두드리다가 다시 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. 단기 조정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7만 6천에서 8만 3천? 4천 사이 이 저항 구간을 좀 뚫어줘야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. 그 다음은 또 10만이죠. 10만 자체는 계속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. 10만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가 그냥 쉽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정말 장기간 저희를 힘들게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뭐 7만 뭐 6천, 8만을 뚫는다고 해서 뭐 이제 다이나믹하게 뭐 그렇게 갑자기 오르는 건 아닐 거고요. 만약에 얘가 오른다. 뭐 저항을 좀 맞을 수도 있죠. 저항을 좀 맞으면 다시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도 있고. 근데 밟고 올라갔는데 그대로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. 이런 건 아니고요. 아마 좀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여기를 확인할 겁니다. 무조건. 무조건 확인하고 가는 습성이 있어요. 가격 자체가. 그래서 이게 뭐 언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여기를 뚫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시라는 뜻은 아니다. 여기를 뚫어도 좀 지지받고 저항 맞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걸 좀 확인하다가 추세 전환되는 걸 보고 확신을 좀 가지고 사셔도 된다라는 말이고요. 사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거미줄 쳐서 좀 사셨을 거라 생각해요. 그래서 좀 거미줄 쳐서 사지면 좋은 거니까. 그렇게 좀 저점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. 가격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나 이렇게 좀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그 클래리티 법안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어디까지 이 코인을 허용해 줄 거냐, 뭐 이게 증권이냐 아니면 증권이 아니냐, 증권이 아니면 뭐냐,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상품이면 상품 관리한 데서 관리해야 될 거고, 증권이면 SEC에서 관리해야 될 거고, 뭐 이런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법안으로 이제 딱 정하는 거거든요. 규제를 명확화하는 거죠.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스테이블 관련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해지지가 않았다 보니까 뭐든 정해지지 않으면 차라리 안 좋게 정해졌어요. 진짜 코인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할 정도로 법안 자체가 이게 규제가 좀 심해졌다. 이 법안 때문에.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왜냐면 리스크 해소된 거예요, 그게. 뭐 좋은 결과로 이제 좋은 쪽으로 좀 정해졌다. 뭐 그것도 좋은 거고.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데. 아무튼 지금 뭐 코인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자를
주는 것에 대해서 허용할 건지 말 건지. 이제 뭐 코인베이스는 무조건 이자를 줘야 애들이 스테이블 하니까, 아니,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를 하니까 무조건 달라는 입장이죠. 근데 이제 기존 그 은행권, 기존 은행권이라 하면 이제 월가죠. 그 민주당하고 친한 애들, 그 친구들이 이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치하게 해서 이자 주면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은행에 예치를 하겠어요. 예. 스테이블이라는 좋은, 진짜 유동성이 좋은 개인, 그래도 좀 그나마 이제 개인이 더 쉽게 굴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는데, 예, 디지털 돈이 있는데 누가 이제 은행 가가지고 뭐 하겠냐는 거죠. 예, 은행이 예전에 뭐 파산했던 적도 있고 이런데, 예. 그래서 아무튼 싸우고 있습니다. 계속 이런 법안 하나 가지고.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3월 전에는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, 모두 그게 계속 영향을 좀 주고 있어요. 이 비트코인 가격에. 아무래도 이 코인 시장 자체에 영향이 바로 이제 오는 그런 법안이다 보니까,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제일 큰 거래소잖아요. 그래서 그 거래소가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데,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튼 가격 향방이 좀 결정될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. 예.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썰 좀 풀자면, 사실 지금은 트럼프 쪽은, 공화당 쪽은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편이에요. 예, 노동자 편이란 말은 이제 자동차 만드는 그런 제조업, 건설업 뭐 이런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거든요. 이제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 은행들이 돈 굴리는 걸로 이제 먹고 살면서 제조업이 망했잖아요. 뭐 저 포드, 뭐 저 디트로이트 이런 데서 자동차 회사들 막 망하고 이랬었잖아요.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민주당하고 공화당 간에 좀 싸움으로 보이기도 해요. 이런 게. 예,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은행권을 계속 밀어줄 거고, 예, 트럼프가 뭐 그런 눈치를 봐서인지 몰라도 원래 연준 의장으로 이제 지명했었던 사람 말고 케빈 워시라는 사람으로 좀 바꿨는데, 그 사람이 예전에 좀 매파적인 사람이더라고요. 예, 비둘기가 아니고. 그래서 무튼 그런 좀 속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이권 다툼이 다 있고, 뭐 그러다 보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투자를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꾸 어떤 뉴스 나올 때마다 이 법안이 이렇게 될 것이다, 뭐 이런 찌라시 나올 때마다 좀 요동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. 소폭이지만 그런 게 있고. 그러니까 뭐 연준 의장 얘기를 좀 하자면, 이제 케빈 호시라는 사람이 5월 달부터일 거예요. 예. 이제 5월 달 이후로 지금이 제롬 파웰이잖아요. 예, 이제 파웰이 그만두고 그때부터 하는데, 이 사람이 아마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제가 얼핏 보기로는 트럼프의 좀 친한 친구 아들인 걸로 알아요. 근데 예전에 좀 매파적으로 이사진으로 했었었거든요. 아마 연준 이사였는데 매파적으로 좀 의견을 계속 내다가 너무 이 돈을 많이 푸니까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사를. 네, 나와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,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죠. 네, 이 사람이 아무리 트럼프랑 어떤 얘기가 오고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, 트럼프한테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, 그 옛날에 제롬 이 사람도 파웰도 트럼프랑 뭐 잘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입장 스탠스 확 바꿔버렸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이런 연준 인사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좋을 수도 있는 이런 변수가 있다. 차라리 이 사람이 빨리 임명돼가지고 딱 확실한 행보를 딱 보여주면 그게 차라리 나아요.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이다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니까, 이런 게 아무래도 가격에 좀 영향을 줍니다. 예. 근데 제가 조금 예상하기로는 저희한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니까. 예. 너무 트럼프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진 않아요. 트럼프가 그나마 민주당 쪽에서 조금 인정할 만한 사람을 제시한 것 같은데, 그래도 예, 트럼프 편일 겁니다. 예,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뭐 좀 여기를 못 뚫고 있는 이유가 76,000이 스트레티지 평단일 거거든요.
네, 그 평단 자체가 아무래도 또 하나의 지지선인 것 같아요. 예. 이럴 때 갑자기 스트레티지가 또 샀습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엄청 사면은 또 오를 수도 있는데, 아무튼 스트레티지가 그 비트코인을 청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예, 청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얘들이 자기들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그 주식 산 사람들일 것 같아요. 스트레티지 주식 증자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그 우선주라 하나요? 우리나라 말로. 예, 저 주식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코인만 10년 해가지고 우선주 개념으로 이제 배당을 좀 받을 텐데 주가 자체가 떨어지면 그 사람한테 온전히 피해잖아요. 예, 그런 게 좀 있고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전체적인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약간의 그런 변곡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. 예, 그럴 때 저희는 계속 모으면 됩니다. 계속 거미줄 쳐주는 거예요. 이제 6만 5천, 4천, 3천, 6만 1천, 6만, 5만 8천, 5만 9천 쭉쭉쭉 해서 한 4만 천까지 쳐놔되고요. 저는 일단 5만 5천까지 쳐놨는데 그래서 한 6만 한 5천까지 사줬어요 지금. 근데 6만 4천 때부터는 안 사지고 아직 거미줄 쳐져 있는데 네, 사지면 좋고 네, 그대로 가도 뭐 안 사졌지만 내가 산 것들이 오르는 거니까.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내가 쓸 그 예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거니까 네,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 보고 예, 그냥 가도 좋고 사줘도 좋다. 사지면 더 모을 수 있는 거고 오르면 뭐 내가 투자한 게 오르는 거니까. 그래서 만약에 좀 올라서 만약에 10만까지 갔다. 그러면 6만 5천에서 산 거를 일부 정리하셔도 됩니다. 예. 그것도 전략이에요. 그거 끝까지 가져가도 좋지만 좀 정리해가지고 일부 수익을 보고 멘탈을 좀 유지하고 이제 펀더멘탈을 좀 가져가는 거죠. 예. 뭐 이런저런 얘기들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다들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. 네, 비트코인 가격이 떡상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